ICT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사무실을 제공하는 시설이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ICT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도시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가 한우 암소 200마리를 초지에 방목했습니다. 암소들은 가을까지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생활하게 됩니다. 정선 더구리 청보리밭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우 원빈 이나영 씨의 결혼식 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청보리밭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원주시가 예산 617억 원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원주 조성에 나섭니다. 특히 원주형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상대적으로 관광과 농업에 치우친 도내 산업 지도를 첨단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 이른바 ICT 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벤처센터가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ICT 벤처센터가 28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첫 삽을 뜬 뒤 3년 만입니다. 춘천 지역 내 정보통신 기술 기업은 220여 곳에 달합니다. 국내 최대 ICT 기업 중 한 곳인 더존비즈온이 지난 2021년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뒤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입주 공간은 늘 부족함이 컸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춘천 ICT 벤처센터는 도내 첫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지역에 흩어진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을 한 곳에 모으는 허브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공공임대형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이 한 곳에 시너지를 모을 수가 있고 또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인력 양성과 인력 채용할 때 굉장히 좋은 위치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70곳의 입주 공간을 ICT 기업들에게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합니다. 3.3제곱미터당 13,000원대의 저렴한 월세로 운영되는데 입주 공간은 물론 업무에 필요한 회의실과 다목적실 등을 갖췄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벤처센터 건립으로 시 역점 사업인 첨단 지식산업도시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동 산업단지,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했습니다. 춘천 ICT 벤처센터는 1차 모집 결과 30여 곳의 기업들이 입주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첨단 지식산업으로 불리는 ICT 기술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한우연구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구소 내 한우들을 대관령 푸른 들판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방목한 한우들은 오는 10월까지 축구장 250개가 넘는 초지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뛰놀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축사 문이 열리자 한우 200마리가 동시에 들판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슬을 가득 머금은 신선한 풀에 머리를 박고 허기를 채우는가 하면 축구장 257개 면적의 드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가 키우는 암소들입니다. 대관령 들판이 초목으로 뒤덮이는 5월 말쯤 축사를 떠나 초지로 나왔다가 10월 말쯤 다시 재우리로 돌아갑니다.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한 5월 말, 6월 초쯤 되면 방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조사료를 바로 급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영양소라든지 비타민 섭취가 가능하고요. 숫소들은 산압고 통제가 어려운 데다 고기로 판매하려면 살을 찌워야 해 방목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구소에서 사육하는 암소는 모두 번식용으로 적절한 운동과 일광욕을 통해 번식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방목된 암소들은 연구소 울타리 내 14개 구역으로 나뉜 깨끗한 초지에서 하루 동안 많게는 70kg의 풀을 먹습니다. 적당한 운동량과 일광욕을 통해서 번식률을 개선할 수 있고요. 일반 축산 농가 대비 번식률이 한 15%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우연구소는 국내 한우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한우 개량, 번식, 사육 환경과 관련된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 1000마리 한우를 사육 중인데 대부분 국가가 보증하거나 자체 개발된 씨숫소들입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육하는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한우 사육에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자꾸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실 텐데요. 지난 2015년 배우 원빈, 이나영 씨가 결혼식을 올렸던 소박한 청보리밭은 어떨까요? 비좁은 국도를 따라가야 하지만 찾는 재미는 물론 소박한 청보리밭이 선물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 바다가 넘실댑니다. 파란 하늘에 기암절벽이 둘러싼 청보리밭. 이곳은 지난 2015년 배우 원빈과 이나영 씨의 결혼식이 열렸던 곳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정선 덕우리 마을의 청보리밭은 지금이 절정입니다. 앞으로는 맑고 깨끗한 계곡이 흐르고 뒤에는 절벽산이 있는 이곳 덕우리 마을에는 5월과 6월 사이 매년 이렇게 청보리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민고향 정선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숨겨진 관광지 중 한 곳인 덕우리 청보리밭.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진 않지만 일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청보리밭의 절경에 빠져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 햇살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오늘 날씨랑 바람이랑 자연이랑 하늘이랑 구름이랑 네, 너무 한상이네요. 네. 청보리밭 처음 보러 왔는데 되게 지금 날씨랑 색깔이랑 어울려서 이뻐요. 되게 이뻐요. 바람 부니까 더 살랑살랑한 게 이쁜 것 같아요. 깎아지는 듯한 절벽산과 하늘은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또 청보리밭 끝자락에는 천천히 굽이치는 강물도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여유 있게 헤엄치는 모습은 덤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청보리밭길에 야자 매트를 깔고 곳곳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보리밭에서 예비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남긴 참여자에게 즉석 카메라와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작지만 행복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정선 덕우리 청보리밭은 조용하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가 예산 617억 원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 원주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과 별빛 누리놀이터를 신규 설치하고 내년까지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 사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원주형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유아에 비해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 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였으며 현재 6개소를 2026년까지 총 12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과 야간 보육 등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재현 시험이 강릉에서 이뤄졌습니다.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측은 이날 자동 긴급 제동장치 기능 재현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험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가속 페달과 기어만 조작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조건으로 3차례 진행됐습니다.
시험 결과 긴급 제동 장치가 정상 작동했고 차량은 한 번도 구조물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자체 진행한 시험 결과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실시된 공식 재현 시험 감정 결과 변속 패턴과 주행 데이터가 사고 당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 페달 5조작이 없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SOP 지원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강릉시,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사업은 식품과 의약품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천연물, 생산에서 가공, 제품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기술과 정보를 규격화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2027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8,2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허브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연말까지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10%로 상향 조정합니다. 동해시는 장기간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해 내수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인센티브 지급 사용 한도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50만 원으로 매달 최대 5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 지역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명예주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지역 내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태백시는 이번 사업으로 태백시의 실질적인 관광객 증가와 관광 소비 유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 발굴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28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빅데이터 컨설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해당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속초시는 올해 추진 중인 속초해변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 자원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8일 국회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은 노조법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민노총 산하 전공도에서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탈퇴 후 민노총으로부터 2년 넘게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긴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이 폐광지역 특화자원 브랜드 활용 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참여 기업의 브랜드나 제품의 디자인, 인테리어,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강원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Let's meet down at the lonely lake. Before summer has gone away. Swim out under a broken sky. Cold sun, colored with shades of white.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